중간고사 김영웅이라고 합니다. 제가 챗GPT를 많이 사용해 본 적은 없고 태어나서 이번에 처음 이제 사용을 해봤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사용하실 텐데 이미 뻔히 알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여쭙고 싶은 것이, 혹시 그 챗GPT를 수업 시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선생님 그럼 어떻게 사용해 보셨나요? 저는 사실 초등이라 그냥 2학년이거든요. 근데 2학년 애들하고도 챗GPT나 리튼 많이 쓰고 있어요. 이미 많이 쓰고 네. 계시고, 그러면은 이제 수업용은 아니지만 한번 그래도 개인적으로 한번 써봤다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예. 그래서 이미 써보신 분도 계시고 아직 써보지 않으신 분도 계셔서 아마 이 수업이 아직 써보지 않으신 분들에게 한번 처음 이제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실 심폐소생술이거든요. 심폐소생술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활용을 한 거죠. 챗GPT랑 연극이라는 걸 한 거죠. 왜 연극을 했냐면, 연극을 하려면은 연습을 하잖아요. 누군가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아이들이 자 이제 언제 발표를 할 거야, 날짜만 정해주면 알아서 연습해요. 수없이 많이 심폐소생술을 알아서 이제 의식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슴 압박도 하고 제세동기도 사용을 해보고. 근데 제세동기를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요. 만들어서 이제 패드를 어디에 붙이는지, 그리고 제세동기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도 서로 조사해보고, 이제 누워있는 사람이 이제 약간 복화술 하듯이 제세동기 멘트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상황극을 수없이 그걸 반복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익숙하게 된다는 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차시별로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 봐보겠습니다. 저는 총 이제 5차시 수업이에요. 길지 않아요. 이걸 한 시점은 언제냐면 6월달 한창 더울 때, 중간고사 2주 남기고, 보통 기말고사 2주 남기고 시험 전주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체육관에 수업하러 와도 주머니나 어디에 자기 공부할 거리를 주머니에 이제 준비해가지고 틈나는 대로 딴짓 공부를 합니다. 국영수.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이제 아이들이 원래 공부하면 안 되잖아요. 체육 시간에 체육을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요 수업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장소는 이제 교실이랑 저희 이제 문화예술홀이라고 해서 연극을 할 수 있는 강당이 있는데 그곳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시에는 먼저 모듬 구성을 하고 챗GPT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너네들이 한번 챗GPT한테 질문 10가지를 한번 해봐라, 과제를 줍니다. 근데 이런 친구가 있어요. 챗GPT한테 심폐소생술과 관련된 질문 10가지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질문한 친구가 있어서 그걸 위험에 방지하기 위해서 챗GPT를 간단하게 소개해주고 종이에다가 10가지 써봐라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종이에 10가지 쓴 걸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대답을 이제 받고, 그리고 2차 시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알게 되고, 그걸 가지고 연극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 연극도 GPT한테 한번 작성해 보도록 시키고, 그럼 GPT가 이렇게 연극 대본을 쭉 씁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게 다시 이제 수정을 하고 이제 연습을 하고, 3차 시에는 다시 또 연습을 하면서 교사가 이 대본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소품을 제작을 하죠. 요게 이제 제세동기, 심장 충격기 이때 이제 만들고, 그다음 4차 시에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교실에서 하는 거고, 여기까지가 이제 강당으로 이동을 해서 리허설을 합니다. 그래서 리허설 때 조마다 이제 조명을 쓰는 조가 있고, 음악을 쓰는 조가 있고, 동선 이런 것도 또 짜야 되니까 그런 거 이제 점검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발표를 하고, 그리고 애들이 이제 기말고사 이제 시험을 보죠. 이런 구성인데, 그래서 이제 10가지 이제 질문을 이제 하라고 했을 때, 심폐소생술이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제세동기는 왜 사용하나,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놀랬던 거는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방법, 심장마비가 오는 이유,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 이런 것들도 되게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럼 학생들이 이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겠죠. 찾아서 이제 쭉 이제 구글 문서에다가 정리를 하도록 해요. 그래서 그 정리된 내용을 또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아이들이 이제 챗GPT한테 이제 물어보고 답하고 내용을 이제 정리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요 내용이 조금 이제 잘못됐는데 어쨌든 2차 시에는 이제 대본을 이제 쓰는 단계이고 대본도 이제 뭐 심폐소생술과 관련된 연극 대본을 작성해 줘, 뭐 작성해 주세요, 만들어 줘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요. 제목은 생명의 연결. 이거 GPT가 이제 만들어 준 거예요. 생명의 연결. 네.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대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여기에서 조금 이상한 대사다 하는 건 학생들이 이제 수정을 하겠죠. 이렇게 쭉 있고 제가 조금 이제 요 부분 1, 2, 3, 4, 5 숫자를 세며 가슴을 눌러야 해. 내 맘속에 희망을 담아서. 요런 멘트가 되게 오그라드는 멘트잖아요. 이런 이렇게 이런 멘트는 다 GPT가 만들어주는 멘트예요. 근데 이런 멘트를 이상하다고 해서 바꾸는 조가 있고, 이거 괜찮다,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춤추기 좋아하고 이렇게 끼가 많은 친구들이 이런 거를 또 따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동작이랑 같이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3차 시는 이제 심장 충격기 만드는 거고, 아이들이 실제로 이제 크롬북을 사용해서 인터넷에서 어떻게 이렇게 어떤 이미지 있는지 이미지 파일을 찾아서 만들고, 패드도 직접 붙이고 만들고, 이거를 몸에 어디다 붙이는지도 다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서 이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가 이제 리허설인데, 저희 학교에 요 강당이 있어가지고 아이들마다 이렇게가 한 조예요. 한 조, 이렇게 한 조, 이렇게 한 조, 막 이렇게 총 4조가 있는데, 조명을 쓸 조는 조명을 쓰고, 이제 동선 이제 한번 리허설 해보고, 요게 이제 4차 시, 이제 마지막 5차 시 수업이 발표. 한번 발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우리는 해피 히어로즈예요. 신동지가 온 환자를 살리고 있어요. 저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의심이 없는 것 같다. 심장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어. 나는 심장 제세동기를 가져올게. 옐로 너는 119에 전화해. 여보세요, 거기 119죠? 여기 심장전자가 발생했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야, 손은 안 움직이는데 머리만 움직여. 택시 연통, 택시 연통. 심장 제세동기를 가져오겠습니다. 머리. 괜찮으세요? 고마워요. 덕분에 할 수 있었어요. 우리 일을 하는 건 뿐이걸요? 오늘도 사랑을 보겠다. 우리는 콘서트 히어로즈. 와. 자, 여기까지. 이 아이들에게 이제 1분 이내로만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아이들 요 영상을 발표한 건 이제 1분 이제 한 20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재미있었어요. 되게 재밌게 이제 아이들이 했고, 이걸 재생하려던 거였는데. 자,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이렇게 수업을 해봤는데 이 장점이 뭐냐. 그러니까 일단 GPT가 어느 정도 써주니까 편하고 좋다. 아이디어가 또 떠오른다. 그러니까 이 대본 쓰는 거에 대한 어려움을 좀 쉽게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좀 장점이 있었던 것 같고, 단점은 좀 재미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좀 짧게 써주는 것 같다. 부자연스러운 내용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제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특유의 좀 이렇게 글체가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 중에는 그 아이들 중에는 챗 GPT 활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쓴 애들도 있었어요. 직접 쓴 이유는 본인이 직접 써야 대본이 더 잘 외워져서 우리들의 아이디어를 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내용을 넣고 싶어서 이렇게 직접 썼다라고 합니다. 그럼 기존의 어떤 심폐소생술 여태까지 배워왔던 수업과 이
영국을 활용한 수업 비교를 좀 해봤을 때 어떤가 물어봤을 때 영국 수업일 때 더 흥미를 가질 수 있다. 영국 수업이기에 대본을 외워야 한다. 심폐소생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실제 응급 상황과 유사한 연극 스토리 덕분에 현실감이 잘 느껴졌고 대사를 외워야 한다는 강제성이 있어서 제가 근데 애들한테 외우라고는 하진 않았어요. 너네들이 중요한 거는 사람을 살리는 거고 사람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환자가 있으면은 의식 확인을 하고 의식 확인을 해서 의식이 없으면 그 절차대로 우리가 가는 거지 그 안에 있는 대사는 틀려도 된다. 중요한 건 환자를 살리는 그 과정을 우리가 아냐 모르냐니까 너네들이 만약에 대사를 까먹었다. 그럼 자연스럽게 애드립을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네. 예, 이렇게 마쳤네요. 제 이제 그 준비한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였고 제가 느끼기에도 챗 GPT를 했을 때의 장점은 많은 자료와 정보를 아이들이 쉽게 가지고 찾을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찾기만 찾았지 그것을 내 것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그 부분을 이제 연극으로 이제 한 거죠. 연극을 했을 때 수없이 많이 반복하고 연습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려면 잘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 속에 아이들이 수없이 많이 반복하고 연습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시험 앞두고 사실은 아이들 머릿속에 다른 것들 생각이 많이 있었지만 저는 이 시험 앞두고 한 이 영국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챗 GPT를 사용하는 방법,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는지 부분, 그리고 아이들과 서로 구글 문서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그 문서를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나누고 협업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극을 하면서 연극에는 필요한 것이 연기가 있고 대사가 있고 무대에서 사용하는 음향, 조명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복합적인 부분들도 이제 아이들이 한번 생각하고 고민해보고 하고 싶은 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이런 것들을 5차시 수업에서 구성을 해서 이제 실제 수업을 해봤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평가는 어떻게 했는지 좀. 평가는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이 심폐소생술 수업 영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절차대로 하는 부분인데 그 절차대로만 했다라고 하면 아이들에게는 다 만점을 줬어요. 근데 연극에서 그 절차대로 하지 못한 조들이 있으면 너희들이 이 부분이 아쉽다. 선생님이랑 이따 같이 점심시간 한 번 더 해볼래? 어찌됐든 중요한 건 사람을 살린 게 중요한 거 아니겠니? 하면서 다시 재도전의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아이들 중에 이런 애들도 있어요. 선생님, 사람이 꼭 살아야 되나요? 이거 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이런 질문에 저는 이제 이게 목표가 사람을 살리는 건데 만약에 사람이 죽게 되면 너의 수행평가 점수도 0점이 될 것 같아. 어떻게니 사람은 살릴래? 어떻게 할래? 살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은 다 이제 이게 10점짜리예요. 10점짜리. 예. 10점짜리고 아이들은 다 만점을 받았고 이렇게 아이들이 수없이 많이 반복해서 했다라는 그 부분이 가장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자발적으로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 것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사실 발표 시간이 남았을 시 질문이 있으신 참가자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손을 드신 분께는 진행요원이 마이크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멘트 있거든요. 마이크도 안 쥐고 전달하라고 하니까 속상하네요. 네, 지금까지 김영호 선생님 발표 잘 들었고요. 이 다음에는 충주고등학교 선생님 홍영표 선생님의 강의를 듣게 될 텐데요. 저는 처음 우리 학교엔 크롬도 없고 애들도 뭐 패드 쓰는 애들 있고 뭐 윈도우 쓰는 애들 있고 다 다른데 왜 여기에서 이렇게 영역을 나눠놨지 했는데 사실 오늘 발표 3가지밖에 안 들었지만 3개를 들으면서 사실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선생님들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접근하는지 어떠한 소통 방식을 사용하는지가 더 핵심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충주고등학교 홍영표 선생님께서 피지컬 메타버스를 주제로 발표를 시작해 주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충주에서 온 체육교사 홍영표입니다. 제가 올라오면서 좀 많은 생각을 했는데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앞에 발표를 들어보니까 제 발표가 참 초라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선생님 혹시 학부모 계신가요? 안 계시죠? 다행입니다. 네, 학생이 좀 있어서 좀 예상은 못했는데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는 발표를 하고자 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좀 재밌게 좀 이끌어가고자 좀 많은 준비를 했는데 혹시 충주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뭔지 아시나요? 충주 사과. 네, 충주호. 네, 또 충주 사과. 또 네. 무슨 탑 있잖아요. 네. 무슨 탑일까요? 중앙탑. 네, 선생님은 충주에서 왔기 때문에 제가 네. 제가 선생님께 이렇게 발표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이렇게 행운을 드리고자 야, 로또 충주에서 가장 유명한 로또집에서 가장 유명한.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당첨되면 반 나눠드릴게요. 기억했습니다. 제 이름 외우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제 발표하겠습니다. 자, 뭐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하면 전 서원대 졸업했고 지금 하고 있는 게 365 플러스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그거 정보를 좀 드리고자 중앙교육연수원에 10차 시로 3개 무료로 그 연수가 있거든요. 네, 30차 시 가져가실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제가 디지털 러닝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코로나가 갑자기 터지면서 갑자기 온라인 체육 수업을 하래요. 근데 체육 여기 진짜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저는 알아요. 이분이 인더스쿨의 유튜버 맞으시죠? 네.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어떻게 뭐 EBS에도 체육 강의도 없고 어떻게 하지? 막 할 게 없어가지고 저도 영상을 좀 만들었는데 처음에 만든 게 그냥 대면 그냥 줌 띄우고 얘들아 안녕. 그러니까 애들이 다 딴짓을 해요. 아 이건 아니다. 이 수업은 아니다. 그래서 만든 게 유튜브 탐색을 조심해야 돼. 죄송해요. 좀 진행이 좀 원활하지 않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큰일 났네. 됐습니다. 깜짝이야.